지금 김성훈 차장이랑 이광우 경호본부장 같은 경우는 내일 오전에 서울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시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근데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비화푼 기록 삭제하라는 지시 내렸다. 그런데 이제 경호처 직원이 이거 증거인멸에 해당하니까 거부하면서 보고서로도 만들었는데 이 보고서 경찰에 제출하면서 다 가리고 제출했다는 거예요. 지시한 부분을. 그래서 경찰이 포렌식 해가지고 이 원본을 갖다가 복원을 하면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고 이광우 경호본부장 같은 경우는 계엄 선포 2시간 전에 챗 GTP에다가 계엄령, 계엄 선포, 국회 해산 검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 층에서는 이게 시간 오류가 생긴 거다. TV 보고 알았다고 반박하고 있기는 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냥 고양이가 한 거다라고 차라리 하시죠. 무적의 논리 있죠. 고양이가 알아서 한 거다. 고양이가 이렇게 눌렀다. 네, 고양이가 눌렀다. 계엄을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김건희 아까 전에 그 김건희 여사의 그 왜 총 쏴서라도 안 막았냐 이거랑 다 연결지어 보면은 지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뭐 저는 무조건 파면된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지금 핵심적인 게 지금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관저에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또 무슨 짓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걱정되잖아요. 그거를 가장 윤석열의 명령을 가장 잘 수행할 사람들이 김성훈하고 이광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의 핵심이잖아요. 법원에서는 지금 이거 다 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구속시켜야 될지 말지 그럼 영장 실질심사 저는 99.999%로 이 사람들은 구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위험 요인은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전에 그래서 차라리 잘 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구속시켜 놓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되는 게 훨씬 더 조금 충돌이나 물리적인 뭐 어떤 문제, 뭐 충돌 이런 거를 제거하고 조금 안전하게 갈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이거 참 문제가 굉장히 많네요. 이런 것도 다 이게 포렌식해서 나오나 봐요. 어쨌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부터 나왔던 경호처의 여러 가지 좀 부적절한 행위들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많이 밝혀지는 과정이잖아요. 그동안 구속영장이 한번 발부됐었던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이제 다시 청구가 된 거잖아요. 구속영장은 계속 이제 검찰에서 3전 4기로 이번 네 번째 막았죠. 이제 청구가 한 번은 거죠. 됐다가 이제 나왔잖아요. 적부심에서 김성훈 차장은 아니죠. 아닌가요? 아예 영장 자체를 검찰에서 아니 한 번은 해서 구속 적부심에서 나왔잖아요. 김성훈 차장은 아니요. 김성훈 차장은 김성훈 차장 구치소에 한번 갔다 온 걸로 제가 아는데 어쨌든 예. 아니 청구 자체가 안 됐었어요. 청구 자체가 이번에 네 번째 찾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청구된 겁니다. 그리고 네. 어쨌든 요분들이 이제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심판을 받아야죠. 그리고 솔직히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까지 연관이 되는 게 비화폰 통화 기록을 뭐 원격으로 지우라고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됐을 때도 이거 증거인멸 우려 얘기를 많이 하셨던 건데 대통령이 했든 김성훈 차장이 했든 아니면 경호처에 누가 했든지 간에 이런 거 자체가 그런 윤 대통령 구속 취소된 것에 대해서 또 역반응이 나올 수 있는 얘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 행위에 대해서는 뭔가 밝혀내고 또 거기에 따른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지금 그러니까 경호처 차장이 구속영장이 반려되면서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가 안 되면서 구치소에 가서 이제 그 뭐 윤 대통령 경호한 거를 좀 약간 착각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제가요? 네네.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세요? 네, 요거 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앞선에서 말씀드렸듯이 김건희, 윤석열, 이 정황과 상황을 봤을 때 이거는 빨리 체포해가지고, 그러니까 구속해가지고 수사해야죠. 이거는 저는 그러니까 구속 가능성이 100%라고 거의 봅니다. 이거는. 예. 네, 지금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볕 내기 하셨는데 지금 탄핵 선고 기일이 이제 결국 다음 주로 넘어가는 분위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설이 너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서울대 토크 콘서트에서 탄핵되기 어려울 것 같다. 구치소 계속 있으면 탄핵됐을 거지만 석방됐으니까 지금 4대4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예상은? 저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거는 8대0 인용을 해서 파면된다라는 거예요. 그 시기의 문제고 이제 한 4가지 정도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이제 썰이죠. 다 썰인데 인용, 기각, 경론설
그래서 지금 재판관들끼리 굉장히 격론에 부딪히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 이제 요즘 많이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증거 채택, 이견설, 뭐 깐깐하게 보고 있다 어떤 거를.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탄핵 순서 정리설, 한덕수를 먼저 할 것이냐, 윤석열 먼저 할 것이냐. 네 번째가 이제 이재명 2심 연계설,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조금 작용하는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주 초에 사실 지난 14일에 안 되면서 이번 주 초에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이번 주에도 안 날 것 같다. 안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다음 주 후반기가 되겠다. 다음 주 금요일 정도. 근데 저는 좀 그러니까 이게 뭐 제 희망이나 이런 거를 빼고 봐야 되니까 4월 첫째 주가 될 수도 있겠다. 잘하면. 4월 첫째 주. 예. 4월 첫째 주를 넘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두째 주로 갈 것 같지는 않지만 4월 첫 주까지도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오늘 지금 그 헌재에서 뭐 브리핑 하는 거 다 선고 당일날 신청받는다고 지금 오늘 떴거든요. 그 얘기인 즉슨 이제 조만간 오늘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는데요. 그러면은 금요일날 다 신청받고 이거를 이제 굉장히 사례 많으니까 추첨도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게 정리가 되면은 월, 화 중에 지정이 되면은 목금 정도의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 아까 외신 기자 클럽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헌재에서는 그 날짜 20일 내일 뭐 오전 10시까지 신청서를 내라. 헌재 브리핑룸 선고날 쓸 수 있는 거 그거는 헌재에서 정한 날짜가 아니래요. 그냥 외신 기자 클럽에서 회원사들에게 편의상 내일까지 주세요 이렇게 한 날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헌재에서 얘기를 했어요 보니까 전혀 상관이 없고. 그러면 언제 할 것 같냐? 저도 김준일 평론가랑 비슷해요. 일단 이번 주는 아닌 거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음 주는 되겠느냐? 그러면 이제 3주째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저희도 힘듭니다. 네. 이러다가 진짜 4월까지 가겠다는 생각 저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잠깐 늦어지면 뭐 다음 주겠죠 하겠는데 이게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뭐가 있는 거잖아요. 지연되는 이유가. 그럼 그 지연되는 이유가 네 가지서를 제시하는 김준일 평론가 계시지만 저는 증거 채택 과정에서 좀 이견이 있다. 절차적 논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뭐 인용이냐 기각이냐는 의견이 달라진다기보다는 어떤 의견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이 걸림돌 제거 과정 이게 조금 서로 요걸 빼자, 요것도 빼자, 요거는 안 빼도 된다. 아마 요런 과정이 아닐까. 그래서 진도가 안 나간다고 생각이 들고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체포가 한번 됐었네요. 네네. 예, 그걸 제가 구속하고 착각하는 체포돼서 수사기관에 구금된 적이 있다. 예. 네, 그렇게 하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미루는 걸 가지고 직무유기라고 비판하면서 이제 몸조심하다 이런 발언이 이제 논란이잖아요. 잠시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습니다. IS와 같은 테러리스트가 한 말이 아닌지 잠시 착각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협박을 가했으니 내란 선동죄 현행범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SNS에 깡패들이 쓰는 말이다 이런 말을 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죠. 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물리적으로 위해를 가 경고를 하는 거 보면 정말 싸가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일제히 비판을 했던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씀하시면 본인한테 좋을 게 아무것도 없죠. 그동안 이제 그 설화가 많아서 사법 리스크에 이어서 이제 오럴 리스크도 있다 이런 말까지 듣는 와중에. 저런 단어 선택이 굉장히 또 대중에게 꽂히는 거 아닙니까? 뭐 밤길 조심해라, 몸 조심해라, 뭐 밥은 먹고 다니냐 이런 류의 말들을 우리가 흔히 어둠의 형님들이 쓰는 단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직설적으로 깡패들이 쓰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평소에 이분이 그런 생각 하신다는 거로밖에 안 들려요. 원고에 없는 얘기를 즉석에서 하신 거잖아요. 그게 더 문제인 건데 원고에 뭐 있었을 리도 없고요. 그러니까 원래 생각하시던 거 그냥 툭 튀어나온 걸로 감정이 고양이 돼서 나온 거니까 글쎄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일 위험한 사람이냐라는 논란이 있는 가운데 정답지에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뭐 작심하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논란이 벌어질 거를 몰랐을까.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원고에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맞는데 요 정도 발언까지는 해야 되겠다라고 작심을 한 것 같고 이런 논란과 비판이 쏟아질 것도 알고서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쨌든 부적절하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생각을 좀 바꿔보면은 뭐가 됐든 이재명 대표한테 몸조심하라. 뭐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몸조심하라. 아니면 뭐 헌법재판관한테 몸조심하라. 누가 됐든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되게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런 거를 작심해서 이제 한 거는 뭐가 됐든 이제 비판의 소지는 있는데 다만 뭐 IS 뭐 테러리스트 뭐 여기는 좀 많이 나간 서로 이제 정쟁하는 거니까 뭐 이해는 하지만은 뭐 이제 너무 많이 나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민주당의 지금 초조함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지금 의총하고 뭐 모이면은 아는 거 없어 좀 서로 이런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어저께였나? 우리는 헌재 이쪽으로부터 정보를 아무것도 안 받는데 민주당 쪽은 뭐 정계선이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다 받고 있어 막 이런 얘기를 기자들한테 했거든요. 다 거짓말이죠. 민주당도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하고 기자들한테 묻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사실이 아니라는 건 확인이 됐고 이게 좀 이재명 대표 2심에 대한 뭐 그것도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드니까 지금 어쨌든 압박을 받고 있고 이게 시간이 어쨌든 더 되거나 이제 윤석열 탄핵이 더 늦게 되면은 이게 점점점 좁혀지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선은 2개월 그리고 대법은 3개월 안에라는 건데 이게 잘못하면은 유죄가 나왔을 때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되겠다라는 뭐 이런 것까지 다 지금 좀 어느 정도 이런 센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안철수 의원은 왜 이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본인이 먼저 제안한 공개 토론을 꽁무니 빼고 세계적인 석학과 대담을 택한 거는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 누워있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한 행동이다.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려서 전용기 의원이 인간이기를 포기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안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데 안 의원이 오늘 또 SNS에 글을 올렸어요. 최고 존엄 아버지를 건드렸다는 것인데 제발 염치부터 챙기기 바란다. 어디서 인간성을 논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또 이재명 대표한테 인공지능 토론에 응해하라고 다시 요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토론회를 얘기하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할 일인가라는 좀 의문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응답이 없으니까. 예, 나의 제안에 대해서 뭐라도 답을 해달라는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표현이 좀 셌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도 어쨌든 뭐라도 민주당 쪽에서 나왔으니까 안 의원 입장에서는 성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안철수 의원이 대선 도전이 여러 번째인데 과거보다는 많이 그 관심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언론에 본인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꼭 그것 때문에 이랬다고는 제가 뭐 단정은 못 짓겠지만 이런 상황이 필요할 겁니다. 바사삭에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 자체를 안철수 의원은 원했을 가능성이 크죠. 예. 아니 뭐 정확하게 그거죠. 안철수 의원 잘 뭘 해도 요즘 주목 못 받으니까 주목받기 위해서 한 거고 뭐가 됐든 지금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 정치인들의 언어가 너무 격해지고 있고 이게 특히 폭력과 관련된 것들에 있어서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게 굉장히 우려된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혼란을 종식시키라고 있는 게 갈등을 중재하라고 있는 게 헌재잖아요. 이게 헌재 선고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렇게 위험하다.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탄핵 반대 지지자들은 지금 무슨 방독면 구한다. 방독면 쓴다. 지금 방탄복 입고 지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좀 정치인들도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들 지금 쉽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그럼 안철수 의원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한테도 저는 똑같이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빨리 헌재가 좀 끝내라. 이거 큰일 나겠어요. 이제 나라 진짜. 예. 안 그래도 천하람 의원도 좀 너무 매정해진 것 같다. 인간적으로 이런 얘기 좀 이거 너무 패륜적인 발언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좀 어그로성 발언으로 사람들의 주목도를 높이는 거는 좀 서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너무 국민들에게 생채기를 내는 발언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하는 기자회견 가졌는데 시위 지지자들이 계란을 던져서 백혜련 의원이 맞는 일도 또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이제 수사에 나서는 한편 지지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 일부를 이동시키는 등 강제 해산 조치에 들어가기도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갈등이 격화되다 보니까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지금 계란 맞은 백 의원이 이제 계란 맞은 장면이 이제 지금 사진으로 저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진짜 아까 방금 얘기했던 지금 폭력이 너무 무뎌지고 있다 사람들이. 저게 백현영은 2개 맞았대요. 하나는 날계란이고 하나는 삶은 계란인데 삶은 계란은 진짜 너무 아팠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게 지금은 계란이었다가 이제 저게 돌이 되는 거고요. 뭐 이제 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그리고 계란 던지면은 처벌 안 받는 거 아닙니다. 예전에 1991년에 정원식 총리한테 던지고 뭐 99년에 김영삼 전 대통령한테 던지고 2016년에 황교안 당시 총리한테 던지고 이런 거 다 처벌받았어요. 징역형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보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거를 정치권에서 자제시켜야 돼요. 지금 네. 너무 위험해. 지금 각자가 다 지지자들한테 너무 이런 폭력을 사실상 용인하는 듯한 이런 식의 발언들이 너무 많아서 책임감을 좀 정치권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맞는 말씀이에요. 저는 저 영상을 봤는데, 그 날계란도 굉장히 아프게 그게 네. 터져요 보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렇게 해서 바로 앞에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아무리 국회의원이고 여러 명이 시위를 하더라도 위협을 느끼죠. 근데 국회의원이 물론 국회 아닌 밖에서 했을 때 또 뭐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시위할 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리력을 사용하는 게. 참 우리가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잘 넘겨야 하느냐. 이 차원에서의 고민이 진짜 필요할 때가 됐고 그래서 제가 선고 날이 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선고 나는데 우리가 지금 빨리 오기를 바라는데 선고 날이 정말 예를 들어 내일이다 했을 때 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인용이든 기각이든 간에 결론이 날 텐데 무슨 일이 벌어질까가 정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예. 저는 정치권이 이런 갈등 그리고 사람들의 이제 이런 조바심 이런 마음들을 좀 다독일 수 있는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너무 발언이 거세지거나 세져서 사람들을 부추기거나 흥분을 자극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